안녕하세요. 은혼TV 은혼입니다. 여러분, 렌트카 많이 빌리시죠? 필요할 때만 단기로 자동차를 빌려서 반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를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데요. 렌트카를 빌릴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. 바로 렌트카 수리비입니다.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정말 생각지 못하게 차량에 데미지를 입히면 수리비를 내야 하는데, 그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었다, 즉 바가지를 썼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이런 수리비 걱정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렌트카 직원인 저 은혼이가 렌트카 수리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렌트카 수리비 바가지 안 쓰는 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보험 약관을 잘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. 이 렌트카별로 보험 약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우선 종합보험이라고 해서 대인, 대물, 자손은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.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, 사고가 났을 때 대인은 상대방 치료비, 대물은 상대방 차량 수리비, 자손은 렌트하신 여러분의 치료비입니다. 이 중에서 대물, 즉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한도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. 요즘은 고가의 수입차, 외제차가 공도에서도 제법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 차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대물 한도가 적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. 고급 수입 차량은 살짝만 부딪혀도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, 요즘은 국산차도 마찬가지지만 수입차는 센서가 정말 많아요. 이 센서가 전자기기 쪽은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대물 한도를 잘 체크하셔야 되고, 또 직수입차들 있어요. 직수입차들, 한국에 정식 수입이 되지 않고 직수입된 차들은 소위 부르는 게 값이에요, 수리비가. 그렇기 때문에 대물 한도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세요. 그리고 자차는 별도인 경우가 많아요. 예, 자차는 별도인 경우가 많고 필수로 들어야 되는 업체도 있고, 그런데 자차는 가능하면 꼭 드세요. 사고라는 게 정말 의도치 않게,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차는 꼭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과실이 전혀 없는 100% 피해 사고다,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, 과실이 20%, 30%가 있으면 그럼 또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자차도 꼭 가입을 하세요. 그리고 렌트카 수리비 바가지 안 쓰는 법, 두 번째 방법은 차량을 인수받을 때 차량을 동영상으로 꼭 촬영하시라는 거예요. 차량 외관을 돌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쫙 찍어 놓으면 차량 반납 시에 데미지 확인할 때 아주 용이합니다. 차량 이제 동영상을 찍을 때 꼭 찍어야 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.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, 먼저 자동차 하단 부위 있죠. 하단 부위를 꼭 촬영해 주세요. 하단 부위는 숙여서 봐야 돼요. 숙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이제 원래 데미지가 있었는데도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하단 부위는 꼭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시고요. 사실 자동차가 이 땅 위를 달리기 때문에 데미지가 하단 부위를 많이 입어요. 이래저래 어디 긁힐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돌 같은 게 튀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. 그렇기 때문에 하단 부위는 꼭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두시고요.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휠이에요. 휠도 은근히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얼핏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, 휠도 은근히 데미지를 잘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. 그리고 사이드 미러, 이 사이드 미러는 툭 튀어나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데미지를 잘 입는 부위 중 하나예요. 이 사이드 미러도 동영상 촬영을 해두시고,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. 렌트카 수리비 바가지 안 쓰는 법 세 번째 방법은, 이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렌트카를 빌렸는데 데미지를 입힌 경우예요. 데미지를 입힌 경우에 이때는 수리비를 지급을 해야겠죠. 근데
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는 경우에는 수리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보통 자동차 수리비는 뭐 정말 큰 사고가 아닌 이상은 뭐 스크래치가 났다 그러면 한 판당 얼마로 계산을 해요. 한 판이라는 게 뭐냐면,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이 운전을 하다가 운전석 쪽을 긁었어요. 운전석 문만 긁었어요. 그러면 이제 한 판인 거예요, 그게. 근데 좀 더 길게 긁어서 운전석 문이랑 뒷문까지 긁었어요. 그러면 앞문, 뒷문 두 판인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, 이 한 판당 금액도 1급 공업사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판에 딱 수리비가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. 예, 이것도 이제 1급 공업사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. 예, 1급 공업사에 대해서 1급 공업사가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, 1급 공업사는 판금도색, 쉽게 소위 말하는 그 7이 가능한 데를 1급 공업사라고 합니다. 보통 여러분이 동네에서 보는 카센터는 상급이라고 해요. 예, 뭐 알아두시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1급 공업사별로 판금도색 비용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판당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,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이 한 판, 아니 뭐 시청자 지인분이 한 판 정도 긁었는데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꼭 수리 비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. 자, 오늘은 이렇게 차량 렌트카 수리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봤는데요.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좀 참조해가지고 바가지 쓰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